자, 이제 요즘에 이제 생활 그 속에서 그 첨단 기기가 발전하면서 참 네. 생활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나 편해진 만큼 현대 첨단 기기 증후군 그런 병들이 또 생기기 시작되는. 움직이지 그렇습니다. 않고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일부러 아침에 뛰기도 하잖아요. 그런 병도 생기는데. 네. 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첨단 기기도 좋지만 여러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시고 계신데요. 네. 그 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포도나무 병원의 안풍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척추에 대해서 평소에 좀 고민이 많으셨다, 허리가 많이 아프셨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네. 자, 첨단 기기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자동차도 네. 있고. 뭐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눈에 띄는 많은 것들이 정말 네. 첨단 기기인데요. 자동차 운전할 때도 쫙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총이 오고 완전 하루 종일. 네. 이러면 뭐가 나빠질까요? 정말 정말 다들 아실 거예요. 척추 질환 모든 사람들의 근원이.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척추 질환 뭐 증상 원인 이런 것보다도요. 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첨단 치료 최근에 만들어진 치료법 이런 네. 것들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네. 그 척추 질환의 맞춤형 치료법들이 요즘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네. 그것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척추 질환하면 예전에 이제 수술을 생각했었죠. 근데 예. 이제 모든 병원들이 척추와 관련된 수술의 어떤 성공률이 한 95% 이상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수술하고 1년 지나서 우리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한 60% 이상이 그걸 후회하고 있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술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네. 비수술적인 치료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척추 질환의 맞춤형 치료법으로는 이제 비수술과 이제 수술이 있겠죠. 네. 비수술 치료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와 꼬리뼈로 들어가서 이제 허리 쪽을 치료하는 신경 치료. 요즘은 크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90% 이상의 척추 질환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정말 해결 안 되는 한 10% 정도의 환자분들은 반드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선은 그럼 이 비수술적 치료 저희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법과 꼬리뼈를 통한 신경치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꼬리뼈 통한 신경치료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좀 치료 대상이 될까요? 네, 꼬리뼈를 통해서 허리로 들어가서 특수한 관을 넣어서 치료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가 되겠고요. 협착증이 있겠고, 예. 특히 우리 수술 받으신 분들, 허리 쪽 수술 받으셨는데 계속 아프신 그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도 쓰이고요. 네. 또 이제 좌골신경통이라고 이제 뭐 알 수 없는 그 엉치랑 이제 허벅지랑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사용을 하고, 교통사고 후에 사진을 아무리 찍어도 뭐 특별한 거 안 나오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도 통증 완화와 염증 치료를 위해 이런 꼬리뼈 신경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 가을비가 꼭 여름비처럼 내렸어요.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천둥번개가 쳐가지고 네. 이불을 이렇게 쓰고 다닐 때 싹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많이 이렇게. 네. 저희는 남산인 번개가 막 이렇게 이 왼쪽에서 오른쪽 다 쳐요. 아, 이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관절 아프신 분들. 너무 힘들죠. 네. 네. 그런 분들 이 시간 전화 많이 주시기 합니다. 전화번호 네. 026676-0114, 0266-0114 전화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내용이 그 꼬리뼈 신경 유착 박리술입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이 척추 내에 신경이 이렇게 유착, 붙은 거죠. 네네. 붙은 거를 박리한다. 박리, 탁 떨어뜨려요. 또 안 아프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말을 풀어보면 어떻게 보면 쉽기 쉬워요. 네, 그러네요. 네. 다 들어보면 좀 어려운데. 네,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위에 문제가 있을 때 옛날에는 다 째고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위 내시경이 생기면서 이제 튜브를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마찬가지로 허리도 근육이나 덮개뼈를 째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관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골반뼈 쪽의 가운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구멍입니다. 그래서 예. 항문 위쪽에 누구나 만져보면 그 폭 들어가 있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특수한 관을 올려서 허리 쪽까지 병변을 올려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신경 유착된 부분을 찾아서 직접
치료한다.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희가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 치료라고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죠? 네. 자,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네, 수술실에 저건 거기 마취 주사를 놓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환자분 엎드려 계시고 엉덩이 네. 쪽에 몽은 주사를 하는데 저렇게 다 덮고 하지만 네. 실제로 환자분은 이제 전신 마취나 뭐 하반신 마취가 아니라 예. 꼬리뼈 들어가는 그 부분만 마취하기 때문에 아. 예.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치료를 네. 진행합니다. 잠깐 주무시게 할 수도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예, 네. 약을 저것도 좀 무서우면. 네, 넣어서 좀 긴장하시는 분들은 좀 재워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 유착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랄까, 그 뭘 집어넣어서 이렇게 유착된 걸 어떻게 푸는지 그 대목이 사실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본에 네. 사실 없지만 네.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유착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 주변에 관이 있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흐름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그 흐름 주변으로 이제 염증 찌꺼기가 끼면은 그걸 들러붙습니다. 찌꺼기가 네. 끼면서 그게 이제 유착이라고 하고 예. 실제로 그 유착이 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아도 유착만 제거해도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네. 자, 오늘 전화가 사실 많이 올 거라 저는 예상을 네,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인 그렇죠. 네. 유비 다통. 비가 있으면 다통 전화가 많이 온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선생님 모셨으니까요. 네. 한번 이짬에 시원하게 그동안 궁금했던 거 진료 한번 아주 진하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나누시죠. 네,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 허리가 많이 아픈데요. 예, 예.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면 넷째 마디, 다섯째 마디가 디스크가 심하다는데 네네. 눌린 디스크인지 앉아있지를 못하고 서 네. 있는 거 못 서 있고. 예, 네, 주로 조금 더 괜찮은데, 허리가 아프신데 네, 다리도 저리고 땡기고 그러세요? 네, 오른쪽 다리가요. 예. 저 뭐 다른 뭐 진단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허리 쪽에 디스크라던가 협착증이라던가. 허리 디스크에서 뭐야 원주 21세기 병원에 가서 MRI 어머니, 찍고요. 네. 여기서 병원 이름 대시면 저 잡혀가서 혼나요. 그러니까 병원 이름 대시면 안 됩니다. 네네. 아유, 안 돼요. 그 말씀하시죠? 네. 네, 그래서 치료는 뭐 받으셨어요? 찍어봤는데 뭐 모르겠어요 잘. 아, 예. 그래서 어머니. MRI를 찍었는데 네네. 의사 네.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여보세요? 네, 병원에서 뭐라고 오른쪽으로 하시던가요? 뭐 어떻게 됐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못 들었어요. 아, 예. 네. 어머님 그래서 네. 그쪽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네. 뭐 수술을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아니 여러 번 수술을 병원에를 자꾸 아프니까 병원에 다니면 네, 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수술할 생각은 못 하고 네. 원주서는 예. 저거를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를 하고 아, 예. 예, 저 주사로다가 해주더라고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사를 예. 맞으니까 몇 달 가더라 한 2달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네. 그런 내용들 저희가 뒤에 어머니와 관련된 치료법들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네, 네. 전화할 때 네. 끊으시고 계속 보시면 되고요. 방송 끝난 다음에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직접 연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그 내용을 저희가 치료법 말씀드릴 테니까 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귀가 좀 어정쩡해서 바꿔드릴게요. 잘 듣게.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잠시만 좀 그분은 또 방송 끝날 때 다시 전화를 주시고요. 예, 예. 또 네. 다른 분도 전화 연결돼 있는데 네, 네. 우리 미영 씨가 또 네. 받아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연결됐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허리가 네. 안 좋아가지고, 네네. 한 30년 전에 그 사다리 타고 근데 올라가 떨어져가지고, 네. 허리를 다쳤는데, 네네. 네. 그 당시에는 뭐 옛날에 그 3년 전에 어렵고, 뭐 병원 갈 생각도 못하고, 네네. 그래가 뭐 소약으로 뭐 화장실 뭐 어른들 주는 거 그것도 마시고, 뭐 별걸 그거 뭐 똥도 구워 먹고 다 했는데, 예.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하도 아파가지고, 막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예. 가니까, 그 뼈주사를 놔주더라고요. 예, 주사 맞으셨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뭐 바로 걸어 나왔는데, 네네. 그래가 한 1년 있다가 또 뼈주사 맞고 한 1년 있다 또 맞고 한 3번을 맞았는데 그 뒤에 가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뭐 진단을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검사를 네, 하시고. 그래 병원도 뭐 사진 찍고 많이 다녔어요. 네네. 많이 다녔는데 뭐 허리 뭐 협착증이라 나오대. 협착증.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주사 맞고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괜찮으신데 다시 또 아프시고 또 아프시고 그러시다는 거죠? 예. 예, 그래, 그 이상의 머리가 막 뒤에 막 다리가 막 저리가 막 당기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뭐 이런 막 병원에 막 안 가보고 내bil 나가면서 그 지금은 상태가 네네. 뭐 큰 물건 들자 이러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한 데는 별 뭐 무리를 모르겠어. 예. 아버님 제가 좀 예.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이제 주사 맞으시고 이제 일정 기간 괜찮은데 계속 반복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 상태라 잘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 자주 맞으시는 건 좋지 않고요.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뭐 예. 째고 들어가고 나사못 받고 이런 수술 먼저 고려하시기보다 제가 오늘 방송 통해서 이제 차차 네.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네, 한번 그렇습니다.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하고 그 전에 전하시는 그 어머님하고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지금서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사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이대로 내bil 놔둬도 됩니까? 아,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죠. 예, 반드시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병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 아픈 예, 데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아주 한 분만 한 두어 시간 해드리고 싶은데, 자, 그분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내용을 저희가 네. 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꼬리뼈를 통해서 아까 지금 화면에 보셨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신경이 그 안에 유착된 거,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기보다는 유착되거나 거기서 염증이 생긴 부분들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그래서 유착과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 좀 좋아진다는 이 말씀이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저희가 좀 치료 효과가 좋았던 내용들만 몇 개씩 모아놨는데 네, 사진 네. 보면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리 좋아지셨던 사례 좀 설명드리죠. 네. 이제 37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 보시면 우리 의사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터졌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굉장히 심하고 예. 사진만 봐서는 10명의 의사가 봤을 때는 8, 9명은 이제 수술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수술을 이미 2번이나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2번이나 또 재발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나사못 박자 이런 수술 얘기 듣고 네. 걱정이 되셔서 이제 저한테 오셨던 경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물론 디스크는 굉장히 심한데 또 이제 젊은 나이에 나사못까지 박으면 수영 강사신데 또 일하시는 게 또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런 꼬리뼈로 들어가는 신경 유착 박리술을 일단 시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술 전에 파란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왼쪽 사진 보시면 이제 차가운 색깔로 보이는 게 이제 안 좋은 네. 신경의 흐름이 이제 안 좋아서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저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예. 저한테 꼬리뼈로 들어가는 이 신경치료 받으시고 예. 이후에 재활치료 꾸준히 하셔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이제 잘 회복돼서 수영 강사 일도 잘 하시고 아, 수영 강사셨어요? 네네 네. 직업 자체가 몸을 쓰는 일이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네. 돈 못 버셨겠네요. 아니요, 그 하면서 하셨어요. 아. 이게 뭐 수술처럼 하고 나서 꼭 안정해야 되고 이런 치료는 아니기 예. 때문에. 다행이네요. 다음 케이스 얼른 좀 볼까요? 네. 예. 네, 다음 환자분은 우리 6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양쪽 엉치에 통증이 있으셨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술은 할 거 없으니까 운동하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얘기 들으셨는데 본인은 이제 1년이 넘도록 계속 고생하시는 거죠. 너무 아프고 네. 차라리 수술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수술하기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예.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신경 치료를 하셨습니다. 네. 아까우면 안 되죠. 남겨야죠. 그렇죠. 버틸 때까지 버텨야죠. 예. 시술 전에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 보시면 파랗고 네. 이제 차가운 색깔로 있었던 부분이 예. 오른쪽 사진처럼 빨갛고 노란색 뭐 이렇게 아픈 부위가 이렇게 많이 좋아지면서 그렇군요. 또 운동하시면서 이제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담당 PB가 의료 맡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아까 그 MRI 사실 보고 아우 터졌네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이제 안 해요 이제 빠르네. 네. 자 좋습니다. 네, 아까 그 치료 사례 중에 그 수영 강사분이요. 네네. 이미 뭐 2번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또 재발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비중으로 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수술 받고 아픈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수술 받았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아팠던 부위, 다리든 허리든 거기는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다른 부위가 또 아픈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수술은 잘 됐다고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네. 수술 주변의 신경이 그만큼 수술하면서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 대안이 수술이 될 수가 없고 염증을 제거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네. 이런 꼬리뼈 신경 치료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비가 오는 만큼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 바로 여기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02-6676-0114번으로 허리 아프신 분들 바로 전화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염증과 유착을 동시에 그 치료를 하니까 사실 통증이 문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통증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가 얼마큼 나느냐, 좀 적게 나왔냐, 그거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안 아파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비교적 그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또 저희가 한 케이스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또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리 65세 남자 환자분,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환자분들 수술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 90년대 한참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마디를 수술하셨는데 또 최근에 안 좋아져서 갔더니 아랫마디가 또 무너졌다. 그래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시고 굉장히 절망하시고 그때 고생하신 게 너무 기억이 나서 그러겠죠.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제 저희 병원 오셔서 치료를 하셨죠. 그래서 치료는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신경 유착 박리술을 하셨고, 치료 전에 가장 힘들었던 게 오른쪽 다리가 이제 가장 저리고 막 이러셨던 분입니다. 100m도 걷기 힘드셨던 분인데, 예. 시술 전에 오른쪽 다리 파란색 부분이 종아리 쪽으로 파란색 부분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연두색 따뜻한 색깔로 많이 바뀌셨죠. 네. 그래서 500m, 1km 이렇게 걸어가셔도 큰 무리 없이 잘 회복이 되셨던 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스마트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첨단기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또 그와 또 못지않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척추관 협착증이 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줄까요? 네네. 도질한 또 비교도 해주면서. 네, 우리 디스크라는 거는 급성으로 터졌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굳은 살이 배기면서 길이 좁아지는 게 이제 협착증인데, 실제로 이제 아픈 부위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볼 때는 처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플 수 있죠. 근데 이제 엉치나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내려오면은 요거는 조금 심각한 증상입니다. 단순히 그렇죠. 근육통으로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요? 신경이 눌린 거를 보면은 왼쪽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눌린 거를 보통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 예. 사방으로 졸리는 거를 이제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네. 전반적인 증상의 차이는 디스크는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오히려 아픈데 협착증은 오히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좀 편안해지시고요. 네. 그리고 디스크는 오히려 조금 서서 걸어가면 약간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걸어가면 오히려 점점 다리가 더 터질 듯이 저려와서 중간에 앉아서 쉬었다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이 이렇게 증상의 차이도 있고 질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어떤 치료의 방향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오셔서 전문의와 같이 상의하시면은 네. 방법을 정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시지 않아도요, 상의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시면 예. 네. 자, 오시지 않아도 상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는 게 우리 방송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이면 제가 나타나거든요. 네. 네, 자, 말씀해 주시죠. 네, 어디가 안 좋으시죠? 예,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네네. 예, 병원에 갔더니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협착증에다가 네. 전방 전이증도 약간 있고 청강증도 약간 있다고 그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치료를 어떤 치료를 권유받으셨어요?
치료를 여러 가지 몇 가지 했습니다. 아, 예, 예. 수술은 예, 안 하셨고요. 예. 아니, 이 병원에 가니까 수술도 하라는 병원도 있고, 아, 그냥 치료를 하라고도 하고, 그래서 네네. 경막의 차단술인가? 네네. 그것도 몇 번 맞고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셨군요. 하고, 그래,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지금은 또. 해결이 안 되고요. 조금, 예, 예. 주방에 이렇게 서 있고 이러면은 많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예. 앉아있지도 못하고. 자, 몇 가지 우리 환자분 제가 좀 가이드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 어떤 예. 치료든지 치료를 시작해서 예. 그날로 좋아지는 치료는 좀 힘들어요. 최소한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3개월 정도는 기간을 갖고 꾸준히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하지만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점점 일주 지나면서 30%, 50% 현재 있는 증상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게 좀 보인다면은 그 치료 좋은 치료입니다. 그 치료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시간은 지나면서 해결되는 그런 치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는 간단한 치료, 뭐 50년 된 이상 그것도 좋은 치료죠. 근데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그때뿐이고 해결이 안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염증 찌꺼기를 긁어주고 필요하다면 내시경으로 보면서 좀 제거를 해주는 이런 치료 가셔야 되고요. 전방전이증도 단계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네. 반드시 수술 가시는 거 아닙니다. 3단계 이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수술 가야 되겠지만 네. 1단계, 2단계 정도라면은 적극적인 이런 꼬리뼈 시술이나 이런 거 하시고 재활과 근육 강화시켜서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다음 단계의 치료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가 네. 또 뒤이어서 좀 설명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뒤이어서는 저희가 보시고요. 내용을 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돼 있나요? 네, 연결해 네,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신가요?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한 30년 정도 그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네. 지난 1월 달에 네네. 이제 척추 디스크, 척추 협착증, 척추 분리증이라는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잘 치료도 하고 이제 기본 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환자분 지금 예. 남아있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제 지금 내가 운동을 조금 심하게 해서 그런지 네네. 왼쪽에 다시 디스크 증상 왼쪽 좌골 신경통 증상 같은 네.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앉기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지금. 아, 예. 그거 수술 전에 또 있었던 증상이신가요? 예, 수술 전에 디스크 초기에 있었던 증상이죠. 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술 후 염증,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는 부분인데요. 예.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수술은 짓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준 거지 실제로 이미 눌려서 상한 신경이 회복되게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회복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셔야 되는데 예. 그 시간 동안 염증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 주변으로. 그러면은 더 이상 구조적으로 뭐 눌린 걸 풀어줄 거는 없지만 신경 주변의 염증은 제거해주고 이렇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병원을 네. 찾아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민감한 내용인데 비수술과 수술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이 시술만 너무 이제 하는 이제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시술로만 어떻게 갈 거고 수술만 하는 병원이라면 계속 수술을 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민감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환자분한테 맞춤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문 병원으로 가셔서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보시는데 되도록이면 수술 말고 비수술로 가시는 게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네. 궁금한 게요. 네네. 이 수술하고 난 환자들이 네네. 해야 될 운동과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정확하게 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무리가 많이 오는 건지. 네네네. 운동 이야기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 말씀하시기로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 보면 환자분이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운동 정말 심하게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스트레칭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원래 많이 예, 예. 아팠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냥 허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법이 있고 환자분들을 위한 운동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나중에 방송 후에 또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운동도 너무 막 이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좀 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그리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맞습니다. 잘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수술적 치료법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수술을 생각하다 비수술을 생각한 분들은 저것으로 통증이 감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좀 네네. 특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비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를 안 하죠. 네. 그래서 전신 마취를 안 한다. 국소 마취만 하고 째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수술 후에 있는 통증 회복 기간이 필요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짧은 시술 10분, 20분 정도 걸리고 이제 시술 당일부터 일상생활 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매우 희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째고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별히 수술 후에 통증이 계속 있고 수술 2번, 3번 받으셨는데 계속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에도 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에 꼬리뼈를 통해서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서 그 박리가 유착이 된 부분 신경이 그래서 염증세포가 있는데 그냥 약만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즘 내시경을 이렇게 보면서 네네. 거기다 레이저를 이렇게 뭐 붙은 게 있으면 레이저를 이렇게 그 효과음 한번 넣어주세요. 네네. 삥삥 엑소나 네네.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인간의 그 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이제 저희 우리 척추 분야에서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내시경과 레이저가 저렇게 손에 쥐고 있는 가느다란 튜브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저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한 2mm, 1mm 정도 직경의 내시경 레이저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분홍색으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게 튀어나온 디스크예요. 저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저로 이제 찢어주면은 점점 예. 쪼그라들어서 맨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꺼멓게. 터널이 뻥 뚫렸죠. 그래서 저게 막혀 뻥 있는 뚫리는 게 꺼멓게 나타난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안쪽은 이제 이렇게 길이 뚫리면은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막혀 있는 거를 뚫어주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동굴 막혀 있는 거 뚫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레이저로 뿅뿅 쏘면서 이렇게 디스크 튀어나온 거나 통증 원인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술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지 뿅뿅 함께 쏘는 거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보시죠. 네, 이 시술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분 엎드려서 이제 하게 되고요. 저렇게 가느다란 튜브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녹색 있는 거는 뭔가요? 예, 저게 이제 레이저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 네. 튜브가 맨 끝이 무외상 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신경 안쪽으로 들어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신경에 닿아도 절대 다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신경을 싸고 있는 막 바깥에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또 사진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시술이 되겠고요. 저렇게 간단한 시술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장비가 많죠. 네. 예. 그래서 카메라도 보고 이제 뭐 엑스레이도 보면서 저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레이저로 밑으로 저걸 들어가서 쏘겠네, 이제. 예, 뿅뿅 점점 하고. 쪼그라들죠. 예, 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어, 소리가 예, 나긴 뭔가- 납니다. 뿅뿅하지는 아니어도. 아, 그래서 예. 그럼 예. 효과음을 바꿔야겠다. 예. 좀 줄어드네요. 예, 쪼그라들고 있죠. 예. 기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저게 쪼그라들어서 나중에는 저런 찌꺼기만 남고 네. 나중에 물로 씻어내면은 예, 다 터널이 뚫려서 증상도 좋아지고 병변도 해결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방에 그냥 쏘니까 싹 없어지네. 네. 상당한 게 많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네. 간단하게 한두 개 준비했습니다. 네. 올려볼까요? 네, 이분 협착증 환자분이신데요. 6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당뇨 고혈압 때문에 수술을 좀 꺼려하시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협착증 매우 심하셨고 시술 전에 왼쪽에 파랗게 양쪽 다리로 저려서 못 걷던 그 증상들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연두색 따뜻한 색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 좋아진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45세 여자 환자분 이분 같은 경우도 디스크 심하진 않았어요. 네. 중부분이셨는데 수술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니시다가 이제 저한테 오셨고 시술 전에 제일 힘들었던 부위가
양쪽 엉치 쪽 파랗게 돼 있는 저 부분이었습니다. 앉기도 힘들었고 이런 부분이 네. 시술 후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연두색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회복되셔서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어떤 가장 큰 특장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일단 보고 한다는 거죠. 네. 병변을 이제 주사나 아니면은 이제 밖에서 유추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예 병변이 어디 있는지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제 보고 이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가장 큰 그런 장점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저희가 그 사례 또 준비했습니다. 예후가 좋은 거 또 두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 좀 고령이십니다. 8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을 원래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혈압, 당뇨, 심근경색도 있으셔서 힘드셨고 의사도 수술하기가 좀 권하기가 좀 그렇고 환자분도 두려워하시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냥 그렇게 지내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셨죠. 그래서 시술 전에 양쪽 엉치로 다리로 이제 파랗고 이렇게 걷기 힘드셨던 부분들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연두색,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었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법이 조금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운동법을 교정하고 이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되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주파로 수액을 감압시킨다. 고주파를 이렇게 열을 가해서 수액, 그러니까 그 디스크 그게 튀어나온 거 좀 커진 거를 감압, 좀 줄여준다. 뭐 이런 말 같은데요. 네네. 그걸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상한 물렁뼈가 터져나가 있는 게 문제니까 네. 거기를 녹여줘서 그 압력을 다시 들어가게 해준다는 그런 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를 받고 내용을 또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6-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세요. 네. 네. 네,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진단 뭐 받으신 게 있으세요? 예, 제가 2년 전에 네. 신경 감압술을 받았어요. 아, 예, 예. 네, 그런데 신경 감압술 받고 그때 바로 통증이 완화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8월 초에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네. 괜찮았는데 네네. 그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다시 좀 시작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사고는 크지 않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36살이거든요. 예, 많은 예, 예. 나이는 아닌데 네네. 갑자기 통증이 좀 시작돼서 제가 병원에 다시 갔어요. 네네.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그냥 이상 없다고. 아, 예.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네. 염증 이완제, 뭐 근육 네네. 이완제 근이완제. 이런 예. 약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5번, 6번 쪽에 신경 감압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좀 불편하시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그렇게 약간 찌릿찌릿한 통증이 네네. 계속 나오고요. 네. 다리나 이런 데 저리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저만 아는 계속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 이어져서 예,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실례지만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신경 감압술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좀 이제 늘 자주 보는 경우인데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든 어떤 척추 치료를 하더라도 네. 병이 치료된 거고 실제로 허리 자체가 건강해진 거는 아니세요. 이게 네. 두 개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항상 이런 네. 사고나 외상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 2, 3주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증상이라면 조금 정확한 검사를 해보셔서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치료하시고 이후에 운동과 재활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2, 3주 기억하시고 2, 3주 넘어가는 만약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네. 저 엑스레이 말고요. 좀 MRI 네. 좀 정확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2, 3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 말고도 계속 그 이어서 네. 수술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오늘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네, 그런 단계별로 하시면 아마 또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뭐 알겠습니다. 나이도 36살이면 이제부터 인생 시작인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네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요, 네.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서, 네네. 네. 이 수술적 치료법을 했어요. 네. 3개월 전에. 네네.
예, 근데도 계속 골반하고 또한 다리가 저려가지고 네. 계속 고생하고 있거든요. 수술은 어떤 수술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뭐 현미경 수술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나사모? 그 꼬리뼈로다가 그 비수적 치료하는 거 있죠. 아, 시술을 받으셨다고요? 네, 시술. 예, 예. 네. 그래서 내시경 레이저 시술까지 받으신 건 아니시죠? 내시경 레이저예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어요? 네, 네. 아, 네, 예. 네. 그런 경우인데 계속 좀 증상이 남아 계신다는 거죠, 지금? 네,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뭔가 이제 통증이라는 게 허리도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사진상에서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이제 치료하는 것도 있겠지만 허리는 단순히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잡아주는 근육과 인대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연관돼서 봐야 됩니다. 하나를 치료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라면은 뭔가 다른 쪽에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일단은 치료받은 병원에서 일단 상의를 좀 해보시는데 그 타겟을 계속 못 잡고 그 초점을 못 잡는 그런 경우라면은 조금 이제 다른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다른 또 기관이나 이런 또 의사 선생님들 또 소견을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의 그럼 전화 온 김에 뒤에 뭐 치료 사례 보는 것보다도 네네. 이런 분들 더욱더 좀 설명 더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선생님이 담당 의사다. 네.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어떤 걸 치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사실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이게 뭐 치료가 어떤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치료해서 그날로 싹 다 낫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급성 염증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허리를 보강하는 근력 강화, 인대 강화 치료를 해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잡아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도 해결 안 된다면 검사 다시 한번 해보고 네. 정말 수술로 가야 될 거라면은 수술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고주파 감압 시술 그 3D로 저희가 이제 그림을 준비했어요.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 고주파 수액 감압술 장면인데요. 우리 가느다란 튜브가 들어가서 상한 물렁뼈 안으로 들어가서 빨갛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쪽에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이 빨갛게 우려리 돼 있고 이제 눌려 있는데 그게 이제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제 거기를 녹여주면은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 물렁뼈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죠. 예. 네, 이제 녹여주면 쪼그라들어서 들어가고 뒤쪽에 눌려 있는 신경이 풀어지면서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로의 통증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서 그 치료 사례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중에 한 개 정도만 이렇게 네. 보고 또 네, 좀 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좋아진 사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49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 헤어 디자이너셨는데 이제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헤어 디자이너들은 직업군에서. 항상 옆으로 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머리 좀 많이 쓰려면.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디스크 실제로 심하진 않은데 통증이 계속되고 일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하셨고 양쪽 엉치 쪽으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앉기 힘들었던 그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네.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빨간색,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어서 아까 고주파 치료 를 받은 이후에 저렇게 오른쪽에 따뜻하게 열이 잘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신경이. 예. 그래서 직장 복귀도 빨리 하시고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보고요. 네. 오늘 총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전화하신 분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아쉽게 제 대담이 됐어요. 네, 네, 그걸 네. 좀 총괄해서 한 30초에서 1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떤 척추 치료는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수술적인 치료, 그게 초기에는 운동이나 주사 치료도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비수술 전문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수술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환자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추석 때 이제 일하실 때 네네. 설거지나 뭐 이런 거 할 때 여기도 발판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한 발 올려놓고 일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 많이 네네. 들었는데 그게 네. 진짜 도움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척추가 이제 똑바로 그냥 무릎을 펴고 그냥 서서 하면은 다 이제 허리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하거나 네. 그게 힘들면은 한 발을 좀 올려놓고 한 발 올려놓는 게 결국 한 발이라도 무릎을 좀 굽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자세가 허리에 부담이 이렇게 덜 가는. 번갈아가면서 한 발 네네, 올렸다가 또 그렇죠. 다시 올렸다 올렸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네. 요번 추석 때 일하실 좋은 때요. 정보네요. 네. 이렇게 한 발 올렸다가 또 내려오고 한 발 올렸다가 내려오죠. 그렇게 또 하시면 또 허리 안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지금까지 참포도 나오병 안풍기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을 맞추면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